얘네랑 얘네가 야 아니 씨부레 우리 위스키는 100% 때리고 니네 소주는 35% 때려? 니네나 우리나 똑같은 술이잖아. 이거 뭐 무역 장벽 세우는 거 아니야? 그래서 미안해 그럼 둘 다 똑같이 후릴게 하면서 이제 동일한 112.96%가 탄생됩니다.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절찬 판매 중.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어요. 물론 실제로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얘기할게요. 만약에 저 소주의 원가가 1,000원이면 세금이 112.96%, 즉 1,129.6원입니다. 그러면 저 1,000원짜리 증류주에 포함되는 소주의 원가가 1,000원이면 걔는 세금 포함해서 2,129.6원인 거예요. 이걸 리얼입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 간다요가 원가라고 표현했어요. 원가가 1,000원이면은 세금이 몇 프로다? 112.96%다. 어마무시하게 비싸요. 원가가 뭐예요? 출고 가격입니다. 이걸 내가 그냥 원가라고 표현한 건데 창고에서 꺼낼 때의 가격이 출고 가격이에요. 저기에는 이제 완제품을 만들고 원가와 뭐 기타 등등 뭐 이거를 제조할 때 인건비가 들어가고 기타 등등 다 때려받고 진짜 마지막에 창고에서 이제 꺼냈을 때의 가격. 물론 저거는 이제 주류 업체들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저 출고 가격이라는 건. 그 출고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출고 가격의 112.96%가 세금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증류주가 그래요. 증류주가 뭐가 있죠? 우리나라에 지금 일단 위스키, 소주, 희석식 소주도 증류주입니다. 그리고 희석식 소주가 아닌 이런 증류식 소주죠. 이런 거 아니면은 화요 같은 거 이런 것도 증류식 소주죠. 이런 건 이런 게 증류주예요. 이런 증류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은 세금이 몇 프로다? 112.96%입니다.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어찌되었든 만약에 소주 회사의 출고가가 900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얘기할게. 만약에 900원이면 세금이 112.96이니까 1016.64원이 됩니다. 출고가가 900원밖에 안 하는데도 세금이 그 원가의 그냥 전체를 넘어버리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만약에 러우 전쟁이나 글로벌 경제 위기 등등으로 원가가 올랐다. 출고가를 1,000원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100원이 올랐잖아요. 100원당 112.96원이 오르는 겁니다. 원가가 100원 오르면 세금은 112.96이 오르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거죠 진짜로. 원가가 오르면 세금은 더 오릅니다. 원가보다도. 세금이 112.96%니까요. 증류주가 그렇다는 겁니다. 간다요가 지금 얘기한 세금 112.96%는 모두 다 증류주만 해당됩니다. 증류주가 여러 가지가 있죠. 증류주가 위스키나 브랜드나 증류식 소주나 희석식 소주나 전부 다 증류주에 우리나라에서는 분류가 됩니다. 보드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증류주예요. 물론 대부분의 위스키는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하죠. 얘는 관세가 20% 더 붙습니다. 그러면 얘는 세금이 112.96%에 관세 20%가 더 붙는 거예요. 위스키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엄청난 세금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 자체가 비싼 이런 위스키라던가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는 해외보다도 엄청나게 비싸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가 자체가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소주는 얘는 원가 자체가 500원에서 700원 사이밖에 안 돼요.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얘는 워낙에 싸기 때문에 소주병 한 병에 슈퍼에서 파는 게 1,500원, 2,000원 사이인 거지. 얘가 만약에 원가가 비싸졌으면 얘네들처럼 엄청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증류주가 지금 112.96%인데 다른 나라는 이거보다도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판매되는 가격에 관세 20%만 더 붙여서 우리가 수입하는 건가를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출고되는 가격에서 112.96%를 때리고 관세 20%를 더 때려서 들어오면은 이제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게 원가인 거예요. 마진을 또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얘가 다른 나라에서 원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원가가 10,000원이었어. 그럼 이 원가가 10,000원에다가 일단 112.96을 때려요. 관세 20%를 또 때려. 그게 원가인 거죠 이제. 마진이 없는. 여기서 이제 원가를 플러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 비싼 거예요. 엄청 비싼 거죠 증류주가. 만약에 얘가 A 위스키라고 치자고. 이 위스키가 유럽 어느 나라에서는 한 2, 3만 원밖에 안 했는데 우리나라 왔는데 2배가 넘어 막 가격이. 그러면 애초에 그 나라의 주세 자체가 체계가 싸게 되어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주세가 비싸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나라보다 관세까지 붙었고 거기에 이윤과 마진까지 붙여버리면 당연히 이 위스키가 한국에 들어와서는 개 비싸게 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게다가 만약에 위스키가 좀 저렴해지려면 한국에서 만들면 됩니다. 그나마 저렴해지려면. 왜? 관세가 20% 안 붙잖아요. 근데 솔직히 한국 사람들 한국에서 위스키 만들어서 판다고 하면은 불티나게 구매하실 거예요? 거기다가 프리미엄을 붙이고 마케팅을 붙이고 굉장히 뭔가 좋은
좋은 위스키인 거로 홍보를 잘 하면 잘 팔릴 수도 있어요. 예컨대 김창수 위스키라고 해서 이분 위스키가 지금 한 병에 20-30만 원씩 팔리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게 양이 1년에 만들 수 있는 양이 얼마 안 되세요. 김창수 씨께서 만드시는 위스키가. 그래서 낼 때마다 지금 품절 대란이 일어나고는 있는데 지금이야 뭐 이분만 만들고 있고 프리미엄이 굉장히 붙어있는 느낌이 납니다. 사실은.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주류 회사들이 제대로 우후죽순으로 이런 위스키를 런칭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미 기존에 먹고 있던 수많은 위스키들, 해외의 위스키들을 우리나라 위스키가 과연 획기적으로 이길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에 대해서 간다요는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물론 김창수 위스키처럼 그냥 바로 매진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수도 있겠죠. 지금 현재 증류주의 이 소주도 해당이 됩니다. 희석식 소주죠. 희석식 소주. 얘는 증류식 소주예요. 둘 다 증류주로 됩니다. 그래서 화요든 참이슬이든 출고가의 112.96%가 세금에 붙는 거는 똑같습니다. 세금으로 붙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야. 만약에 한국에서 원가가 2만 원짜리 위스키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한국에서 제조해서 관세가 없어. 2만 원이야 원가가. 그럼 여기에 112.96이 붙습니다. 2만 원에 112.96은 22,592원입니다. 이게 원가예요. 그럼 이게 출고가죠. 출고가 2만 원이면은 세금 붙이면은 42,592원이 원가인 거예요. 마진 없이. 여기에 이제 이윤을 붙여야겠지. 이윤은 얼마를 붙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일단 이거 기본적으로 얼마로 팔아야 돼요? 이거 엄청나게 비싸죠. 그러면 이 가격에 판매한다고 하면 바로 이 얘기가 나오겠죠. 그거 살 바에는 그 돈 그 살 바가 그 드립이 조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 돈으로 그거 사 먹을 바에는 발렌타인 12년을 사 먹지 뭐 이런 얘기가. 자, 지금 주요 국가들하고 한국을 나눌게요. 한국은 지금 원가로 세금을 때립니다. 한국은 이렇게 세금을 때려요. 근데 주요 유럽 국가들과 미국과 일본은 알코올에 세금을 때립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알코올이 몇 프로가 들어가 있냐는 겁니다. 알코올이 몇 밀이냐는 거야. 알코올이. 자, 1리터짜리 위스키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40% 도수예요. 그럼 저기에 지금 알코올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400ml죠? 요거로 세금을 때린다는 겁니다. 저 알코올의 양이 저술에 얼마가 있냐는 거로 세금을 때린다는 거예요. 자, 예컨대 일본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얘기를 드릴게요. 보기 편하라고 계산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1000ml짜리 1리터짜리 위스키라고 가정했을 때 저기에 이제 37도면은 370ml죠. 알코올이. 그럼 370엔입니다. 40도짜리는 400엔이에요. 75도짜리면은 750엔이에요. 이런 식으로 세금이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술을 네가 얼마나 비싸게 공정을 가져가지고 마진을 얼마나 붙여서 팔아먹을진 우리 정부는 알 바 아니야. 그냥 이 술의 알코올 그래서 몇 프로인데 만 세금이 있는 겁니다. 간결하죠. 물론 여기만 따지면 안 됩니다. 부가가치세 10%가 이제 따로 또 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이 술에 대한 세금 포함해서 이 술 제조할 때 원가가 비싸지면 일본은 부가세만 비싸지는 겁니다. 그쵸? 술을 원가가 올라간 만큼 마진을 붙였을 때 판매되는 금액 자체가 비싸지니 부가세는 10%니까 그 원래 가격에 부가세만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일본은 출고 원가가 싸면 쌀수록 손해입니다. 자, 700ml짜리 40도 위스키가 기본이잖아요. 보통은 위스키 한 병인 700에서 750ml짜리니까. 자, 그랬을 때 출고 원가가 1,000원이었어요. 그럼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국은 112점 몇 %. 그거를 이렇게 반올림해서 113%다. 그럼 2,130원이 되는 거예요. 원가가. 근데 위스키가 도수 자체가 개 비싸잖아. 원가가 1,000원이더라도 40도짜리 위스키니까 세금이 많이 붙어요. 일본은. 근데 얘가 이제 출고 원가가 10,000원짜리가 되면 10만원짜리가 되면 100만원짜리가 되면 얘는 원가 대비 무조건 112.96%를 때리니까 한국은 계속 비싸지죠. 근데 그래봤자 일본은 원가는 이제 됐고 알코올이 40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니까 점점 출고 원가 플러스 세금의 비율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생겨요. 고급술을 만들더라도 내가 원가 자체가 비싸지더라도 세금의 부담을 걱정하면서 술을 제조하는 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일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말은 똑같은 건데요. 일본은 몇 도짜리 위스키가 몇 밀리에 따라서 세금이 얼마다 이런 식이에요. 이 뭔 말이냐면은 일본은 이게 이 술이 몇 도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700ml짜리 술로 계산했을 때 한 병에 280엔인 거예요. 그냥 출고 원가가 비싸지든 말든 안 중요한 거야. 비싸든 말든 간에 일단은 저 위스키가 몇 밀리냐에 따져서 이렇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럼 미국이나 유럽은 어떻게 하느냐. 술의 밀리리터가 아니라 술
안에 있는 알코올의 밀리리터로 셀입니다. 결국엔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말이 어려운 건데 몇 도짜리 이상이 몇 밀리냐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나 그 술에 포함된 알코올이 몇 밀리나 결국에는 알코올의 밀리터에 대해서 세금 부과하는 겁니다. 말이 조금 다를 뿐이지 결국엔 알코올에 셀이는 거예요. 한국은 다 필요 없어요. 증류주면 일단은 알코올이고 알바 아니고 원가 얼만데 출고 원가 얼만데 112.96% 때려야 되니까 빨리 원가 얘기해줘. 이거예요 한국은. 그죠? 여러 나라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한국과 불가리아, 독일, 프랑스, 영국, 핀란드로 비교를 해볼게요. 미국은 좀 이따가 따로 보고. 자, 출고 원가 1,000원짜리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40도짜리 양주 700ml라고 칠게요. 기본 다 알고 계시는 40%짜리 700ml 위스키가 대부분이잖아요. 자, 이게 원가가 1,000원일 때 한국에선 2,130원입니다. 원가가 싼 만큼 세금이 붙었을 때 당연히 싸죠. 근데 불가리아는 더 비싸요. 독일도 비싸요. 프랑스도 비싸요. 영국도 비싸요. 핀란드도 비싸요. 왜? 알코올에 세금을 부과하니까요. 한국은 그 술이 40도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출고 원가가 싸면 그냥 그대로 싼 거예요. 근데 얘네는 알코올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40도짜리 술이면은 당연히 세금이 비싸지는 겁니다. 근데 그 40도짜리 술이 이제 10,000원이 됐어요. 출고 원가가 1,000원일 리가 없죠. 그리고 10,000원짜리 이제 위스키가 탄생됐어. 한국은 112.96%니까 21,000원이 넘어갑니다. 근데 불가리아 지금 얼마예요? 독일 얼마예요? 프랑스 얼마예요? 자, 그 다음 출고 원가가 만약에 10만 원이었어요. 출고 원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한국에서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출고 원가는. 그 출고 원가 10만 원에 112.96 때리니까 또 이렇게 나오는 거고, 불가리아, 독일, 프랑스는 당연히 그냥 40도니까 40도 알코올에 그냥 부과를 하니까 12만 원대인 겁니다. 지금 13만 원대가 돼요, 영국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미국은 조금 복잡해요. 왜냐하면 연방정부가 주세, 주류에 대해서 술에 대해서 받는 세금이 따로 있고, 각 주별로 받는 게 따로 있고, 그리고 이걸 판매할 때 판매세라고 또 따로 주별로 달라요. 도시별로도 따로 해요. 그래서 그런 거 다 설명하면 답도 없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잘 알고 있는 위스키들이 미국에서 얼마에 판매가 되고 있는가, 그걸 좀 찾아봤습니다. 자, 뉴햄프셔주랑 캘리포니아, 뉴욕, 워싱턴입니다. 가격 차이가 꽤 있어요. 근데도 출고 원가가 10만 원 정도면 꽤 괜찮은 술이거든요. 지금 10만 원, 11만 원대입니다. 세금이 10만 원짜리에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죠? 우리나라만 원가에 후려갈기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출고가가 100만 원이래. 엄청 고급 술이죠? 우리나라는 따블이 돼야 됩니다. 무조건. 112.96이니까요. 다른 나라는 따블이고 이거 알바 아니에요. 그게 비싼 술이든 아니든 원가가 얼마든 간에 알바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알코올이 몇 프로야만 따지다 보니까 세금이 원가가 100인데 지금 뉴햄프셔에서 100만 2,676원이야. 여기는 10만 원인데 10만 2,676원이야.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충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미국 현지에서 평균적으로 얼마에 책정이 돼 있나를 찾아봤어요. 저희가. 진빔, 잭다니엘, 조니워커, 레드블랙, 글렌피딕, 더글램 리벳, 이게 좀 유명한 위스키란 말이야. 미국 안에서. 이게 지금 한국에서 시중에서는 요 정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미국에서 현지에선 달러로 이렇게 책정돼서 가격을 차이를 봤더니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가격이 조니워커 같은 건 조금 저렴한 위스키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좀 우리나라랑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쌀수록 좀 손해잖아요. 얘네가 좀 그렇게 고급 위스키는 아니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나라에서나 뭐 조니워커 정도 먹어줘야 된다. 뭐 우리나라에서나 조니워커지 무슨. 저거보다 고급 술이 천지에 널렸는데 미국은. 일단 진빔 자체가요. 우리나라에서 33,400원인데 미국에선 2만 원이 안 되네요. 그죠? 요런 차이. 잭다니엘도 51,300원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는 27,457원. 이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죠? 물론 환율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지금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막걸리랑 맥주는 리터당으로 세금을 냅니다. 자, 이게 뭔 개소리냐 도대체 또. 자, 보면은 증류주는 72에 30% 붙여서 112.96%인 거예요. 여기 10%도 붙고요. 이게 부가세입니다. 주세와 교육세와 부가세를 최종적으로 다 더하면은 112.96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맥주는 1리터당 885.7원이고 교육세 30%는 따로 붙습니다. 어찌되었든 주세 그 자체로만 보면은 885.7원이에요. 리따당으로 해요. 리따당. 탁주가 막걸리죠. 막걸리도 리따당으로 책정해요. 리따당. 그러니까 저것도 근데 알코올이 몇 프로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찌되었든 그게 몇 리터인데 그래서 니네가 생산한 게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맥주가 주세가 지금 1리터에 885.7원이면요. 그렇게 비싼 거는 아니에요. 오히려 맥주가 이게 리터당 885.7원을 세린다는 게 좀 싼 마이 맥주한테 불리해지는 거고, 요즘 그 마트 같은 데 가면은 뭐 제주 에일, 동해 에일, 뭐 삼척 에일, 한강 에일, 강릉
성서 에일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고급진 맥주들을 제조하는 거에 좀 유리해진 게 있는 겁니다. 원가 자체가 비싸졌어도 세금 자체가 어차피 리따당이잖아요. 원가가 비싸져도 그 원가가 얼마인지 중요하지 않은 거야. 맥주를 고급지게 맛있게 잘 만들었다면은 저 리따당 885.7원도 세금이 꼭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저게. 자, 이런 식으로 소주처럼 그냥 원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냥 112.96% 때려버리는 게 종가세입니다. 그리고 맥주나 아까 막걸리처럼 리따당 종량세예요. 이게 쉽죠? 종량이야. 용량 얼마냐에 따라서 세린다 해서 종량세고, 얘는 원가에 후린다 해서 갓센 거예요. 종가세. 쉽죠? 현재 한국에서 소주가 마트에서 한 병에 대략적으로 1,500원 안팎에 팔죠. 지금 이것도 소주 회사들이 어느 정도 공개를 다 항상 해주진 않아서 소주의 원가가 600에서 500원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600원이라고 치자고요. 현실적으로 진짜 600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세금이 112.96%가 붙으면 677.76원입니다. 그럼 1277.76원이 세금 포함 원가예요. 한 병에 아마 제가 볼 때 마진율이 약 100원에서 200원이 아닐까. 이렇게 하면 딱 우리가 소주 빨 때 그 가격이 나오죠. 한 1,400에서 1,600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지금 한국이 전 세계적인 술을 많이 만들어 오지 못했던 이유가 이런 세금에 있었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이거 진짜 여러분들 충격받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요, 소주가 1999년 간다요 9살이야. 그 전만 해도 원래는 소주에 대한 세금이 35%였습니다. 35%. 근데 지금은 양주든 소주든 둘 다 112.96%, 약 113% 후리잖아요. 둘 다 증류주라서. 근데 1999년 전만 해도 양주나 위스키는 100%였어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뻥 안 치고 1994년에는 저 소주가 한 병에 마트에서 500원이었습니다. 인플레나 이런 걸 감안해서 오른 거 아니냐, 이걸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소주 몇 도 같아요? 저거 20도로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대한민국 소주는 1973년부터 무려 1997년까지 25도였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빨간 뚜껑이 있으면 20도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미 간다요 어릴 때까지만 해도 대부분 25도였어요. 25도짜리 소주를 500원에 팔았던 겁니다. 얼마나 쌌다는 거예요, 도대체? 인플레 감안을 빼고, 왜냐면 인플레만큼 알코올 도수가 내려갔습니다. 진짜로 인플레만큼 알코올 퍼센트를 내렸어요, 소주 회사들이. 그래서 저때 500원 판 게 지금 당연히 인플레만큼 오른 거다를 단순하게 가격을 책정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25도로 팔던 소주가 지금 16.9도예요. 그죠? 야, 16.9도입니다. 그럼 몇 프로가 내린 거예요? 거의 지금 8, 9% 내린 거 아닙니까? 8, 9%.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딸이 난 거예요. 얘네가 야, 아니 쉬브레 우리 위스키는 100% 때리고 니네 소주는 35% 때려? 니네나 우리나 똑같은 술이잖아. 왜 우리 미국이나 유럽 술은 존나 비싸게 팔게 하고 이거 뭐 무역 장벽 세우는 거 아니야? 그래서 미안해, 그럼 둘 다 똑같이 후릴게 하면서 이제 동일한 112.96%가 탄생됩니다. 위스키와 브랜디와 보드카와 소주가 똑같이 증류주로서 112.96%를 때리기 시작해요. 이게 1999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 1999년부터 주세가 이렇게 오를 예정이라는 걸 예정 고시를 했을 거 아닙니까? 내일 올리니까 내일 발표하진 않잖아요. 미리 1, 2년 전에 미리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정부도 1998년도에 갑자기 소주 회사들이 25도로 대부분 팔던 소주를 23도로 갑자기 낮춥니다. 그리고 2001년에는 또 21도로 낮춰요. 2006년에는 드디어 20도짜리 소주가 나옵니다. 근데 그 20도에서도 살짝 느낌 좀 스무스하게 뭔가 그 홈쇼핑 마냥 39,900원 3이슬 후레쉬라고 해서 19.8도짜리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내려가기 시작해요. 소주 값이 주세가 올라가면서.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1999년에 위스키와 소주의 세금을 112.96으로 똑같이 갈기면서 그 시점을 안팎으로 하면서 소주 회사들인 도수를 자연스럽게 내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얘기가 나오죠. 좋은 얘기죠. 이런 얘기들은 참 좋은 얘기입니다. 아주 좋은 얘기인데 이런 얘기들로 항상 낮춰져 왔어요. 이게 마케팅의 힘이 어마무시해요. 솔직한 얘기로 이런 주류 회사들이 정말 고객들이 순한 소주를 원한다고 생각을 하셔서 낮추셨을 가능성도 충분히 저는 높다고 생각해요. 소주는 특정 지역 소주들 강력한 지역 빼면 몇몇 회사 독과점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마케팅을 잘하면 그거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살짝 양은 냄비 근성 살짝 그런 느낌으로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좀 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종종 있으셔서 그런 이런 마케팅에 따라서 그냥 주로 흘러가게 되는 그런 게 또 있어요. 맞잖아요. 근데
내 말이 틀렸어? 솔직히 소주에 부과하던 세금만큼 위스키도 똑같이 원래 소주에 몇 프로를 했어? 1999년 전만 해도 35%를 후렸단 말이야 세금을. 근데 외국에서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미쳤나 이것들이 우리만 왜 100% 때리고 소주만 35%야 해서 정부가 그러면 35%로 위스키도 낮춰줄게 이러면은 수많은 주류회사 대한민국 국민들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몇 년이나 지났다고 1999년도 시점에서 외국의 하수인이 되려고 하는 거냐. 대한민국 전 국민 지금 IMF 터진 지 얼마나 됐다고 저거를 그냥 위스키도 똑같이 그냥 35% 때려서 위스키 사 먹게 한다고 그렇게 욕먹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112.96으로 그냥 다 올려버린 거죠. 올려버린 거죠.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자, 지금 이 술에 대한 세금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요, 저 소주의 112.96% 세금을 후려 갈기는 게 맞냐 쩍냐 이런 게 아니에요. 아까 뭐라 그랬어? 해외는 대부분 원가 상관없이 알코올이 몇 밀리냐 이 말이야. 알코올 알코올이 몇 밀리 들어가 있고 알코올의 양이 얼마냐예요 중요한 게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좀 괜찮은 술들에 도전할 수 있는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아무리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가 되고 소득 수준이 높아졌어도 무슨 씨불에 한 병에 막 10만 원 그냥 넘어가는 술을 어떻게 사 먹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위스키 정도는 적정 가격이 3에서 6달러로 가야 돼요. 일반 국민들을 위한 적정 가격 위스키는 3에서 6달러로 가야 돼. 간피셔리입니다. 물론 10달러 넘어가면 그거 못 사 먹습니다. 그거 언제 사 먹습니까? 최소 3, 4 정도는 가져야 됩니다. 얘 3, 4로 팔아 지금 제임슨. 3, 4 정도는 돼야 이제 좀 사 먹을 만하지. 무슨 그냥 10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사 먹어 그거를. 맞잖아요. 아무튼 한 3, 4, 5 정도 딸이가 딱 괜찮지 않나 제 생각에는. 근데 이거를 출고 원가에 112.96%를 때려버리면은 이거 고급술 나옵니까? 위스키는 원가 자체가 비쌀 수밖에 없는 술이에요. 그죠? 왜? 위스키 만드는 과정 뭐라 그랬어? 메가를 발효해가지고 저 메가를 발효한 술을 그 술을 이제 어디다 넣어? 오크통에 때려 넣어야 됩니다. 요걸 또 몇 년 묵혀야 돼요. 창고 비용 들어가죠? 보관 비용 들어가죠? 저 오크통 가격 들어가죠? 그리고 원재료 메가 가격 들어가죠? 이런 여러 가지를 때려 넣기 때문에 원가 자체가 위스키 쪽으로 가려면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원가가 무조건 제가 볼 때는 한 10,000원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 내 생각에 임대료가 제일 비싸.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최고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가 졸라 비싸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저 위스키 만들 때 이 매각 가격보다도 위스키 원가는 제가 볼 때 오크통도 아니에요. 오크통에 쳐박고 몇 년 묵히는 게 제일 비싸. 내가 볼 때는 창고 비용이 제일 비쌉니다. 보관 비용이 제일 비싸요. 저 가격 책정하면은 원가 내가 볼 때 일단 10,000원 넘어가는 거야. 내가 볼 때 원가 15,000에서 20,000 정도 때려야 됩니다. 만약에 1리터에 40% 도수가 있는 술에 대해서 세금을 알코올에 때려버린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알코올에 대해서 예를 들어 독일이랑 똑같이 했다고 치자고요. 자, 이게 40도짜리잖아요. 그러면은 100ml의 세금 적정 가격이 얼마라고 보세요, 여러분들. 보통 1리터짜리 40도 술에는 400ml 알코올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럼 100ml에 한 2,000원 잡아야 돼요. 요 정도만 잡아도 돼, 내가 볼 때. 그러면은 1리터 40도 위스키에는 400ml가 들어가니까 248 8,000원이야. 자, 근데 얘가 원가가 만약에 10,000원이었어요. 그럼 얘 세금 포함 원가는 얼마예요? 18,000원이야. 자, 원가가 50,000원이에요. 세금 포함 원가 얼마? 5,800원인 거야. 이렇게 가는 게 합리적인 것이다. 그럼 원가 10,000원짜리나 50,000원짜리나 세금은 똑같은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알코올 그 밀리터 자체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고급술을 도전하는 기업들이나 개인적인 어떤 김창수 위스키 마냥 이런 거를 도전할 수 있는 사업자들이 더 늘어날 수 있고 한국만의 술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간다요 컴퍼니의 술 전문가, 간컴의 주류 전문가 샤자카 피셜, 이 양반의 피셜에 의하면 일단 주세나 이런 걸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나라의 과거부터의 술 문화가 문제다. 우리나라는요 술을 취하려고 먹어요. 즐기고 맛있다 뭔가 분위기 이게 아니야. 취하기 위한 도구와 수단이야. 뭔 말인지 알죠? 좀 우리나라가 특히 이게 심해요. 진짜 심해요 이게.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냥 들이붙잖아요 그냥. 그런 게 있어서 좀 이런 사람들의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런 거 만들면 되지 뭐 하려고 비싼 술을 적극적으로 만들려고 주류 회사들이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런 문화가 이제 있어 왔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못 먹고 못 살았잖아요. 개발도상국이었고 그때는 곡물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최대한 알코올
원소를 좀 효율적으로 가성비 있게 뽑아낸 거에 물 타가지고 만드는 희석식 소주. 그러면서 이제 이런 문화가 형성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술 문화가 만들어졌는데 무슨 술에 대해서 무슨 맛을 음미하고 향을 음미하면서 빨고 뭐 그런 게 어딨어요 지금 엄마 아빠 세대에. 지금 1950, 60년대생 분들이 부모 세대인 분들 딱 제 세대 아닙니까? 그 부모 세대님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엄마는 내가 이제 고등학생 때 녹차를 좋아해서 녹차를 먹잖아. 다이소 같은 데서 그 닭이 사가지고. 그럼 엄마가 신선노름한다 그랬어. 옛날 분들은 녹차를 먹는 그 모습만 해도 신기한 거예요. 먹고 사느라 바빠 죽겠는데 무슨 집구석에서 신선노름을 해. 그런 양반들한테 무슨 와인을 음미하면서 빨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거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논란이 아니길 바랍니다.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소주 잘 팔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소주 꽤 잘 팔려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저렴하고 가장 안 좋은 술이다라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러니까 속이 뒤집히고 좀 싼 술이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런 소주라는 술이 잘 팔립니다. 전 세계에서. 왜? 우리나라 소주가 대단한 걸까요? 한류 덕분에, 드라마 덕분에, 한국 가수 BTS 같은 연예인들 덕분에, 이 양반들 덕분에 그나마 팔리는 거지. 이거 없었으면 소주 팔렸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 소주가 팔리는 것도 젖소주가 아니라 이런 거 있죠. 요게 더 잘 팔리는 국가들도 꽤 많나 봐요. 대만 갔는데 대만 애들은 이거 먹지도 않더라. 이거는 못 먹고 자기들은 니네 과일 소주 괜찮다 이 얘기 하더라고 대만 애들은. 최근에 물론 이제 가수 박재범 씨가 만든 원소주 같은 거, 아니면은 주세가 비싸거나 이거나 뭐 어찌되었든 우리나라도 고급 술을 만들어 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원소주도 나오고, 그리고 화요도 나오고 이런 고급 소주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좀 많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이것도 주세의 한계 때문에 가격이 꽤 비쌉니다. 가격이 꽤 비싸요. 지금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밀어주고 있는 술이 전통주죠. 지금 박재범 씨의 이거 원소주가 소주로 분류되어 있다고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면 저거 전통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박재범 씨의 저 아주 좋은 소주인 건 맞는데 왜 전통주로 저기 분류가 되어 있을까요? 자, 여러 가지 말씀을 오늘 드릴 건데요. 전통주가 되면은 굉장히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지금 원소주 그래서 인터넷 구매 가능합니다. 민증 검사 이후에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어요. 왜? 전통주라서. 그리고 주세를 절반만 내도 됩니다. 이런 혜택이 있어요. 물론 이 주세 50% 감면은 발효주는 20만 리터까지, 증류주는 10만 리터까지만 50%로 깎아줍니다. 물론 그런 제한이 있지만 제가 볼 때 20만 리터 정도면 1리터짜리 술만 해도 20만 명한테 팔 뿐이고 10만 리터만 해도 1리터짜리 술을 10만 명한테 팔 수 있는 분량이기 때문에 엄청난 양이에요 저게. 자, 근데 우리가 전통주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요거. 뭐 요런 거에 담아 먹는 술, 뭔가 이제 병도 이제 조금 좀 요런 느낌, 뭔 느낌인지 알죠? 뭔가 좀 요런 데 담겨서 이제 좀 포장 좀 매끄럽게 좀 해서 잔도 이제 요거에 맞춤형으로 이제 한 2개 정도 껴가지고 이제 딱 선물 세트로 요런 느낌으로 이제 파는 술, 그런 술이 이제 전통주잖아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게. 근데 그거랑 좀 다릅니다. 일단은 우리가 전통생활 관습에 대해서 무형문화재로 지정해 주는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조선의 고려의 과거 식생활과 전통생활 관습에 대해서. 근데 여기에 술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술을 제조하는 관습, 식생활, 여기에 지정된 술이 몇 개 있어요. 근데 몇 개 없습니다. 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술은 몇 개 없어요. 그러면 또 뭐가 있냐? 식품 명인이 제조하는 겁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정하는 저 식품 명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있어요. 그 양반이 제조한 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특산물을 주 원료로 한 술. 이 3번이 이제 에라입니다. 좀. 자, 문경사과 브랜디라고 해가지고 문경바람 40도짜리 술이 있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문경사과로 와인을 담근 거예요. 일단 과일로 술 담그면 와인이죠. 이 와인을 증류하면 뭐라 그랬어요 저번 시간에? 엑스오 브랜디 같은 이런 브랜디가 된다 이 말이야. 꼬냑이라고 부르는. 근데 이게 1년 이상 숙성을 안 합니다. 알고 보니까 한국 법적으로 이런 과일로 담근 술을 1년 이상 숙성시킨 과일주, 1년 이상 숙성시킨 거를 증류해야 법적으로 브랜디예요. 근데 브랜디는 전통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술은 브랜디로 등록이 되면은 전통주로의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1년 이하로 숙성시킨 과일주를 증류해야만 전통주로 팔 수 있어요. 뭡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그래서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전통주로서 저런 브랜디를 만들어서 판매하려면 뭐로? 지역 특산물을 주원료로 한 술, 저거로 이제 좀 전통주 마냥 이제 좀 만들어서 팔려면 반드시 1년 이하로만
이하로만 발효를 시켜야 됩니다. 왜? 1년 이상으로 발효를 하면은 브랜디가 되고 전통주에 그걸 박탈당해요. 뭐야 이게 도대체. 이거 이 양반들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들이 뭐 편법을 위해서 뭐 1년 이하로 한다. 뭐 하려고 그렇게 보이게 만듭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브랜디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끔 1년 이상 숙성된 것도 전통주로 해당되게 해주세요. 물론 이게 편법으로 보일 수는 있겠어요. 근데 왜 편법을 하게 만듭니까? 이거는 편법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애초에 법 자체가 개 거지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1년 이상 되면 브랜디니까 반드시 문경 사과를 와인으로 담가서 그걸 증류해서 팔려면, 전통주로 팔려면 1년 이하로만 발효시켜라.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요것도 지금 원소주도 원주였나? 경기도 어디였어? 거기에 이제 농업법인을 차리고 거기서 직접 재배한 특정 쌀을 이용해서 소주를 담갔기 때문에 전통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애초에 전통주라는 거의 기준은 이 1, 2, 3번으로 되어 있는데 전통주라는 그 기준 자체를 이상하게 정부가 해놨어요. 그리고 이름부터가 세법상 좀 감면을 받고 그러려면은 무슨 이상하게 전통주를 만들게끔 정부가 권장한 꼴이 된 거예요 지금. 무슨 이따위법이 다 있어요 지금. 그리고 아무리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어도 식품 명인이 직접 갔어도 대형 회사가 만약에 만들면 술을, 그거는 무형문화재 기법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 이게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요 진짜 소주꼬리로 정말 저 무형문화재에 맞게끔 제조를 해야 돼요. 그럼 이걸 대형 회사들이 이걸 만들 수가 있습니까? 대량 생산이 돼요? 그리고 식품 명인이 반드시 제조해야 되는데 식품 명인이 대형 법인은 아니잖아요. 안 되는 거야 이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결국에 지금 대형 법인들이 만들 수 있는, 조금 회사가 조금 규모가 커져도 만들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특정 지역 특산물을 주 원료로 하는 술. 근데 저거조차도 발효주는 20만 리터까지, 증류주는 10만 리터까지예요 1년에. 저것까지만 전통주로서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특정 지역의 이런 특산물이나 농산물을 잘 팔게 하는 건요 잘못된 거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좋은 거죠. 특정 지역의 농산물이 더욱더 잘 판매되고 쓰일 수 있게끔 하는 거는 오히려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전통주에 대한 어떤 그런 법 기준이 너무 허접스럽게 같다는 거예요. 애초에 지역 특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술이라는 법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지. 전통주에 대충 때려 껴놔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이 얘기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의견을 이제 얘기하세요. 간다요가 국회의원 대에서 발의해라. 아이, 자꾸 정치적인 얘기를. 주류 대기업의 로비가 진행 중이겠죠. 아니 근데 무조건 로비 때문에 주세를 저렇게 했다라고 볼 건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압박을 가했잖아요. 증류주에 대해서 왜 자꾸 소주는 35% 때리고 왜 위스키나 그런 것만 100%를 때리냐, 수입한 것만. 짜증난다. 그 압박에 못 이겨서 이제 둘 다 바꾼 건데, 그것 때문에 사실 소주도 비싸진 거예요. 소주도 옛날에는 진짜 1,000원 이하 되는 술이다 이런 이미지가 강했던 술인데 소주도 비싸진 거예요 옛날보다는. 그러니까 기존의 위스키에 100% 때리던 걸 112.96으로 한 거는 뭐 얼마나 차이 나겠습니까? 다만 소주는 35% 때리던 걸 112.96까지 올린 거니까 소주 가격만 올라간 거예요. 이거 세금 체계를 외국계 그 국가들의 어떤 압박에 의해서 높인 거는 우리나라 소주만 손해본 거지 뭐 소주가 더 이득 본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진짜 대박이에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전 세계 1등 증류주 회사 진로입니다. 개 씹어졌습니다. 개찐이었습니다. 진로가 진짜 전 세계 1등 술 회사였습니다. 진짜예요. 가장 많은 양의 증류주를 판매한 회사가 진로입니다. 이거 진짜예요. 이런 찌라시가 돌기는 돌아서 저도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팩트 체킹을 해보니까 진짜였어요. 진짜 국뽕에 취한다. 진로가 지금 두꺼비 소주만 파는 게 아니죠. 지금 다양한 술을 팝니다. 지금 참이슬도 진로 거고 두꺼비 소주도 진로 거예요. 저 둘을 다 합한 양이겠죠. 2001년부터 2021년까지 가장 많이 팔린 증류주의 양으로, 가격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일리가 있어요. 양으로만 따지면 당연히 1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양으로만 따지면은 당연히 1위를 했었어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지금 2위의 회사, 뭐 3위의 회사, 4위의 회사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2위와 1위 진로가 2.5배 차이 나는 엄청난 양입니다. 1위 진로와 2위의 갭이 어마무시해요. 애초에 넘사벽으로 1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영국에 이제 술 관련된 잡지사가 있나봐요. 드링크 인터내셔널 이런 이제 회사 잡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알코올 용량 그딴 것도 아니고 그냥 술의 미리리터로만 따지면은 진짜로 얘가 1위다. 참이슬 후레쉬, 참이슬 오리지널, 진로 소주 이 세 개 다 합했을 때 2021년 1년에만 8억 5천만 리터를 팔았습니다. 진로 혼자서 1년 동안. 2021년입니다. 어마무시합니다. 8억 5천만 리터예요. 개 씹어졌습니다. 지금 근데 이 증류주에 해당하는 게 보드카도 해당이에요. 그리고 위스키도 해당이에요.
바카디 같은 거 있죠? 요런 것도 증류주예요. 다. 스미노프 아시죠? 스미노프. 얘도 증류주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가격이 좀 되잖아요. 얘든 똑같이 증류주라 이 말이야. 그랬을 때 양으로 따졌을 때 진로에서 파는 소주로만 8억 5천만 리터를 팔았다 이 말이야. 8억 5천만 리터. 근데 저희가 찾아보니까요. 지금 1위가 진로인데 4위와 10위에 있는 게 스미노프와 바카디입니다. 4위가 스미노프고요. 10위가 바카디인데요. 얘네도 증류주니까요. 근데 1등과 4등과 10등 진로와 스미노프와 바카디를 빼보니까 전부 다 인도 필리핀 술이에요. 이런 술이 이제 나머지 10위권 안에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진로와 스미노프 바카디 빼면. 이게 뭔 말이냐면 일반 서민들이 비싼 술을 사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증류주에 분류는 되어 있지만 서민들이 사 먹을 수 있는 증류주가 당연히 저 10위권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로 소주가 전 세계 증류주 1위라는 거를 좀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 게 맞나? 요게 과연 진짜 자랑스러워해야 할 부분이 맞나? 이런 좀 의문이 간다는 조금 있어요 사실. 자, 그리고 술과 관련해서 요 좀 썰 좀 풀고 가려고요 오늘. 이거 진짜 오늘 잘 오셨어요. 이거 진짜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너무 좋아요. 맛술 미성년자가 구매 못해요. 이거 슈퍼에서 캐셔분들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 가지고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없거든요. 미성년자들이 이거를 굳이 사서 자기들이 먹기도 힘들어요. 맛이 이상하거든요. 대부분의 이런 맛술, 미향, 밀미, 알코올 14% 뭐 이 정도인데 이게 어떤 맛이냐면은 이런 느낌이야. 이게 굉장히 시고 알코올이 있는 신맛이 나는 레몬 향이 살짝 나는 무언가예요. 이거를 굳이 미성년자가 구매해서 먹기도 힘들어 저걸. 저 위장 빵꾸나요 저거 셔서. 그러니까 애들이 저거를 지들이 술 빨라고 미성년자가 구매를 하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저걸 물론 미성년자가 구매하면 안 되지만 애들이 또 구매할 일도 거의 없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안 생겨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뭐 어찌되었든 이거는 애들이 사면 안 된다. 안 되는 거로 되어 있어요. 도수가 14%는 되잖아. 자, 그리고 또 웃긴 게 뭐냐면 무알코올 맥주 있죠. 이게 미성년자가 구매를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것도 알코올이 없는데도 구매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알코올이 없어도 성인들이 알코올 없이 맥주 맛을 즐기고 싶어서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셉 자체가 술로 되어 있는 거니 알코올이 없다 한들 미성년자가 구매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인용이라고 써 있어요. 아무리 알코올이 없다 한들 성인용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알코올이 있으니까 미성년자가 먹으면 안 된다가 맞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거는 먹어도 되는 거 아니냐로 가는 건데 여기서 이제 반박이 나오는 게 정부 입장에서도 아무리 그렇다 한들 술을 빨고는 싶은데 지금 알코올 빨기는 힘든 성인들이 주로 이 맥주를 먹게끔 컨셉이 되어 있는 거니 이거는 미성년자들도 구매 못하게 이것까지도 막아놔야 된다. 정부의 입장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런 논알콜 맥주라고 하잖아 보통. 그리고 알코올 프리가 있고 논알콜이 있어요. 잘 봐야 되는데 이게 달라요. 알코올 프리랑 논알코올이 다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 논알콜은 더더욱 조심해야 돼. 알코올 프리는 맥주 말고 호비랑 메가를 쓰잖아요. 이거를 넣은 주스예요. 얘는 진짜로 알코올이 발효조차 안 했기 때문에 메가랑 호불 넣은 주스라서 맥주 맛이 안 나요. 알코올 프리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겁니다. 대부분 지금 시중에 팔리는 게 얘야. 논알콜. 이 논알콜이 뭐냐면 맥주를 만든 다음에 인위적으로 공정 과정을 거쳐서 알코올을 1% 미만까지 뺀 거예요. 뭔 말이냐면은 디카페인 커피도 카페인이 제로가 아닙니다. 몇 퍼센트 이하까지 뺀 거예요. 그거를. 그런 것처럼 얘는 맥주를 만든 거야. 발효를 시켰어. 거기서 알코올만 특유의 그 공정 과정을 거쳐서 뺀 거예요. 인위적으로 1% 미만까지. 그래서 맥주 맛이 납니다. 얘는 맥주 맛이 나요. 그래서 얘네는 논알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맥주 맛이 좀 풍부하게 난다고 보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 술편을 참 길게도 했습니다. 술편이 또 지금 앞에서 아마 이 영상 보셨을 거예요. 와인은 어떻게 만들고 브랜디는 어떻게 만들고 위스키는 어떻게 만들고 맥주는 어떻게 만들고 소주는 어떻게 만들고 각종 뭐 바카디나 뭐 보드카나 이런 술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막 사방팔방 저번에 졸라 길게 한 라이브를 보고 이제 오늘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정말 길고 긴 술편을 다뤘는데요. 마지막으로 진짜 인간 간다요.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 간다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로. 카스테라 위대해요. 백화수복 위대합니다. 문경사과 위대해요. 김창수 위스키 위대합니다. 대한민국의 필라이트 위대해요. 정말 대한민국 술, 수나리, 자몽의 이슬 다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눈에 거슬렸다면 그거 미안합니다. 그거 죄송합니다. 함께 잘 가야죠. 비즈니스적으로 진짜. 끝! 인생 동반자 좋기 간다요 후원자 피부 새벽인간 간호낸 황순원 SIW 필 최현경 은빛 마술사 부츠 vs 더 월드.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